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익건강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평소에 가장 많이 겪고 계시는 통증 중 하나, 바로 무릎 통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릎은 우리가 걸을 때, 앉았다 일어설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심지어 누워 있다가 자세를 바꿀 때도 사용하는 일상생활의 중심 관절입니다. 그런데 이 무릎에 통증이 생기면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운동 부족과 체중 증가, 더 나아가 우울감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 아플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퇴행성 관절염, 즉 무릎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릎 속에 있는 연골이 부드럽고 탄력 있어 충격을 잘 흡수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연골이 점점 마모되고 얇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뼈와 뼈가 서로 부딪히게 되고 그로 인해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체중 증가입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는 35kg 이상의 하중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5kg만 늘어도 실제 무릎에는 15kg 이상 부담이 생기는 거죠. 특히 복부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무릎의 정렬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오다리나 X다리처럼 변형된 형태로 체중이 실리면서 관절에 더 큰 무리를 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자세나 습관입니다. 무릎을 꿇고 앉는 좌식 생활, 바닥에서 하는 생활, 딱딱한 바닥에서 오래 앉아 있는 습관, 쪼그려 앉기 등은 모두 무릎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무릎을 꿇는 자세는 무릎 연골을 앞뒤로 눌러서 지속적인 마찰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 다친 적이 있는 경우에도 무릎 통증은 나이 들어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대가 늘어났거나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되었거나 오래된 스포츠 손상이 있던 분들은 퇴행성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릎 통증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보행장애, 즉 잘 걷지 못하게 되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은 곧 고립, 외출 기피, 활동량 감소, 전신 건강 악화로 연결됩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히 관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의 생활 패턴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무릎 통증의 종류와 각 원인별 특징, 그리고 잘못된 습관을 체크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하다. 움직이다 보면 조금 부드러워지지만 오래 걸으면 다시 아프다. 계단 내려올 때 특히 통증이 심하다. 관절에서 두두둑 하는 소리가 난다. 반월상 연골 손상. 갑자기 걸을 때 무릎이 푹 꺼지거나 빠지는 느낌. 무릎이 잠기는 느낌이 들며 구부리기 어렵다. 통증이 무릎 안쪽 혹은 바깥쪽에 집중된다. 슬개골 통증 증후군. 무릎 앞쪽, 무릎뼈 주변이 아프다. 계단 오를 때,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 젊은 시절 무리한 운동 후 나타나기도 한다. 관절 내 염증. 무릎이 붓고 열감이 있다. 움직이면 통증이 심해지고 눌렀을 때 더 아프다. 보행 시 무릎이 약해지고 불안정하다. 이러한 증상들은 무조건 병원에 가야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자신의 무릎 상태를 자가 진단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릎을 편 상태에서 무릎 주변을 눌렀을 때 아픈가?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욱신거리는가? 오랜 시간 앉아있다 일어날 때 무릎이 잘 펴지지 않는가?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을 때 통증이 있는가? 최근 몇 개월 사이 체중이 3kg 이상 증가했는가? 이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우리는 무릎 통증의 원인과 자가진단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생활에서 어떤 방식으로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식습관, 체중 관리, 그리고 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식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와 관절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연골도 마모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늦추기 위해선 연골과 뼈에 좋은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콜라겐,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콜라겐은 연골의 구성 성분 중 하나로 닭발,
족발, 도가니탕 등에 많이 들어있지만 지방도 많기 때문에 음식보다는 콜라겐 펩타이드 형태의 보충제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데, 칼슘은 멸치, 우유, 두부 등에 풍부하고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합성이 됩니다. 하지만 외출이 적은 시니어는 비타민 D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메가3는 관절 내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연어 등에 많이 들어있으므로 일주일에 두세 번 생선 요리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산화 영양소는 관절 주변의 산화를 방지해 노화를 늦춥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C, 이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매일 충분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릎 연골의 많은 부분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연골이 손상되기 쉬워집니다. 하루 68잔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중 관리입니다. 무릎은 체중을 직접적으로 지탱하는 관절입니다. 특히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는 체중의 2배에서 5배까지 하중이 실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인 사람은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 14만 350kg의 힘이 가해지는 셈이죠. 따라서 체중을 1kg만 줄여도 무릎이 느끼는 부담은 35kg 줄어듭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다이어트는 단순히 보기 좋은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절의 수명을 연장하는 치료 행위입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한 식단 전략은 간단한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나 귀리, 보리밥으로 바꾸기. 기름진 반찬 대신 찜, 구이, 삶은 반찬 중심으로 식단 구성. 저녁 식사 후에는 간식이나 야식 자제하기. 하루 한 끼는 채소 위주로 가볍게 먹기. 이러한 식단 변화는 처음엔 어렵지만 12주만 지나도 입맛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금식하거나 굶는 것은 오히려 기초대사량을 낮춰 요요 현상을 유발하니 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운동,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하냐고 하시는데 사실은 운동을 하지 않아서 더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히 연골의 문제만이 아니라 근육과 인대가 약해져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릎 주변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은 통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추천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 운동. 의자에 곧게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무릎을 쭉 편 채 10초간 유지합니다. 좌우 10회씩 반복하며 무릎 앞쪽 근육을 단련해주는 운동입니다. 벽 짚고 앉았다 일어나기 스쿼트 변형. 등을 벽에 붙이고 다리를 앞으로 살짝 뺀 후 무릎을 굽히며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천천히 합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 브리지.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입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뒤 근육을 강화하면 무릎에 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중 걷기 운동. 수영장이나 목욕탕처럼 물속에서 걷는 운동은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여주면서도 충분한 자극을 줍니다. 무릎이 심하게 아픈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자전거 페달 돌리기. 실내 자전거는 관절에 큰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하체 근육을 단련시켜줍니다. 단, 안장이 너무 낮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무릎이 90도 이상 굽혀지지 않도록 조정하세요. 운동은 하루 30분, 일주일에 45회 정도를 목표로 하되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무릎이 붓거나 통증이 심해질 경우에는 즉시 중단하고 얼음찜질을 하시고 다음날 상태를 확인해가며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외에도 생활 속에서 무릎을 보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앉을 때는 바닥이 아닌 의자에 앉기.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물건 들기를 피하기. 바닥 청소는 물걸레 밀대로 대체하고 쪼그려 앉는 자세는 피하기. 무릎 보호대 착용은 필요시 단기간만 활용하고 평소에는 근육 운동으로 대체. 오늘 말씀드린 식사법, 체중 관리, 운동법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3개월만 꾸준히 해보시면 반드시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릎이 편안해지면 다시 걷고 싶어지고 외출도 즐거워지고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무릎 통증에 대한 치료 방법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수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대부분은 병원에 가기보다 파스를 붙이거나 진통제를 먼저 찾습니다. 병원을 찾더라도 물리치료나 주사 몇 번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줄지 않고 점점 심해지면 이제는 수술을 해야 하나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부담을 느끼시고 무릎 수술은 무조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수술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수술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병원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무엇보다 수술 없이도 무릎을 오래 쓰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치료는 무조건 수술이 먼저가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무엇보다 통증이 시작된 시점부터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은 생활 습관입니다.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자세를 바꾸고 의자 생활을 하고 체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주변 근육을 단련하는 간단한 운동, 걷기보다는 자전거나 수중 운동처럼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 운동을 통해 회복 속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습관만으로 좋아지지 않을 때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거나 파스를 붙이는 방법, 병원에서는 전기자극이나 온열 치료, 초음파 치료 등도 활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통증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통증이 없어졌을 때부터가 사실은 진짜 관리의 시작입니다. 조금 더 증상이 진행된 경우에는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권할 수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자가혈소판 주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각각 목적이 다르며 주의도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통증 완화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주사를 너무 자주 맞거나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무릎 연골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의 판단 하에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이 바로 수술입니다. 수술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은 무릎 안에 생긴 손상을 치료하는 간단한 수술로 비교적 회복이 빠릅니다. 연골을 이식하거나 뼈의 정렬을 바꾸는 절골술, 그리고 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진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수술은 병을 고치는 것이지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마법이 아닙니다. 수술 후에는 반드시 재활운동과 관리가 따라야 하고 이전보다 더 철저한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수술만 받고 끝낸다면 결과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무조건 피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무조건 하겠다는 마음도 위험합니다.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내 상태에 맞는 치료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여기서 병원을 고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졌다고 무조건 큰 대학병원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동네 정형외과도 충분히 전문화된 곳이 많고 환자 상태를 자세히 봐주는 곳도 많습니다. 무조건 장비가 좋은 병원보다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생활 습관까지 상담해주는 의료진이 있는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만약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병원 한 곳만 보지 마시고 두세 곳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료비는 들 수 있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후회하는 것보단 훨씬 저렴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무릎은 평생 써야 할 관절이라는 점입니다.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점점 더 약해지고 방치하면 걷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기 전에 혹은 아프기 시작했을 때 바로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하고 앉는 자세를 바꾸고 걷는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체중을 2kg만 줄여도 무릎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통증을 참지 마시고 병원 문을 두드리는 것도 절대 늦지 않은 선택입니다. 무릎이 편안해야 외출이 즐겁고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무릎 건강은 단순한 관절 관리가 아니라 인생의 자유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무릎 건강에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